저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지수입니다.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며 언어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어려운 언어라는 소리를 들을수록 오히려 도전 의식이 생겼고 수많은 밤을 러시아 문법 책과 씨름하며 보냈죠. 그래서 졸업 무렵에는 러시아어로 된 소설을 읽고 토론할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외교부에 들어간 뒤 저에게 첫 해외 파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대사관으로 발령이 난 것이었죠.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 중 하나라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곳이었어요.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내가 드디어 공부한 러시아어를 현장에서 쓸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며 저는 스스로를 꽤 국제적인 인재라고 생각했어요. 언어를 전공했고 이제 외교 무대에서 활약할 일만 남았다는 자신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느낀 첫인상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드넓은 초원과 독특한 건축물, 그리고 이국적인 풍경들이 저를 사로잡았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러 나온 현지 직원들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어요. 이곳에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첫날부터 제 자신감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러시아어로 된 업무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야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자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던 제 눈이 점점 멈췄습니다. 서류는 필기체로 적혀 있었는데 이게 정말 제가 배운 러시아어 맞나 싶을 정도로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필기체 특유의 복잡한 연결선과 흐릿한 글자들은 너무 낯설고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서류를 컴퓨터에 타이핑해야 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키보드에서 러시아어 자판을 찾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하는 작업은 끔찍하리만큼 비효율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문장을 입력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한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늘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해 온 한글 말이에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소리든 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타이핑 속도도 빠르고 직관적인데 이곳에서 느끼는 언어의 비효율성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문득 한글이 가진 우수성과 효율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언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글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살아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비로소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깨달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사관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대학과 협력해 한국어 강연과 K-POP, 전통문화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소개하는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의 매력을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됐거든요. 게다가 현지 학생들이 한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도 불확실했어요. 강연 준비를 위해 한글의 역사와 특징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니 이렇게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문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강연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도 없지 않았어요. 한글이 아무리 대단해도 외국인들이 이걸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그냥 딱딱한 이론처럼 들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강연 전날까지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드디어 강연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지 대학 강당에 섰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강연을 차분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읽고 쓰기 어려운 한자를 대신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매우 과학적이고 직관적인 문자죠.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정적이라 속으로는 지루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글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시작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인 문자인지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쓰는 러시아어나 카자흐어 단어를 한글로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칠판에 안녕을 쓰고 그 아래에 한글로 뿌리베뜨라고 적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한글로 모든 언어를 적을 수 있는 건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맞습니다.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심지어 가상의 언어도 표기할 수 있죠.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점점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요청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드라마 대사를 직접 읽어볼 수 있을까요? 라며 흥미를 보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글의 조합 원리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구성됩니다. 이 간단한 조합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요처럼 부드러운 단어도, 칼처럼 강렬한 단어도 모두 표현 가능하죠. 학생들은 놀랍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자로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다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다른 문자와 비교하면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문자를 가진 것 같아요. 저도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강연은 단순히 한국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어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 한편에 묘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다가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를 배우면 K-팝 노래 가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한글을 배우면 K-팝의 가사도 드라마 대사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한국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 강연이 단순한 외교 업무가 아닌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글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저는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한층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여전히 고되고 복잡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의 업무는 대부분 러시아어로 이루어졌고 특히 필기체로 작성된 문서들은 읽고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국제회의를 준비하던 중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문서를 검토하던 중 번역 과정에서 몇 가지 핵심 단어와 문장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서류는 회의 의제와 직결된 내용이었고 이를 수정하려면 빠른 시간 안에 문서를 읽고 이해해야 했지만 필기체의 복잡함과 해독의 어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서류를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혼란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필기체로 적힌 문장을 하나하나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번역이 엉킨 상태로는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지? 라는 생각에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한글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이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글은 단순한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모든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문자잖아요. 키보드 자판도 직관적이라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어는 필기체와 인쇄체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며 자판 배열조차 복잡해 작업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렸죠. 결국 저는 현지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번역 문제를 겨우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러시아어를 전공했음에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언어였는지, 한국에서 당연하게 사용했던 문자가 사실은 이렇게 뛰어난 문자였구나. 그때까지 저는 한글을 그냥 우리 언어의 일부로만 여겼지,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서의 경험은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이었는데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왜 이렇게 배우기 쉬운가요? 너무 간단해서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학생은 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만 배우면 나머지는 조합만 알면 되잖아요. 제가 배운 다른 언어들은 단어를 통째로 외워야 하거나 규칙이 너무 많아서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글은 새로운 단어를 봐도 바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혁신적이고 직관적인 문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다른 문자와 뭐가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완벽하게 느껴질까요? 한국어를 배우면 K-팝 가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글은 소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K-팝 노래 가사도 이해할 수 있고 드라마, 대사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한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 같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구조가 얼마나 완벽한지 알게 돼요. 다른 언어를 배울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진심 어린 감탄을 보며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한국 문화를 연결하는 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 교육이 단순히 외교 업무의 일부가 아니라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한국인의 창의성과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를 쓰며 살아왔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었구나. 카자흐스탄에서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은 매 순간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한글의 위대함이었어요. 처음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러시아어 전공자로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이 나라에서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러나 업무에 투입되자마자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러시아어 문서, 특히 필기체로 작성된 서류는 저에게 끝없는 좌절감을 안겨주었어요. 필기체와 인쇄체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는 러시아어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실전에선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자판 배열마저 복잡해 한 단어를 입력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했죠. 특히 중요한 국제회의를 준비하며 번역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찾고 수정해야 했을 땐 필기체를 해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이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어떤 소리든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문자잖아요. 한글의 직관적인 구조 덕분에 새로운 단어를 배워도 바로 읽고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키보드 입력도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한글의 우수성과 실용성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이런 깨달음은 제가 맡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확실해졌습니다. 현지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그들이 한글을 배우고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의 연결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지막 수업 날 한 학생이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한글을 배우고 나니 한국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저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한글로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제 첫 번째 한글 편지는 꼭 선생님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지만 오히려 그들의 열정과 진심이 저를 더 깊이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한글과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한글과 한국어가 가진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것은 세종대왕과 학자들의 철학과 사랑이 담긴 결과물이자 오늘날 우리를 전 세계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글은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문자를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은 유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며 한글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만의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소통과 배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글의 위대함을 새롭게 깨달은 이들이 공감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문화를 전 세계로 전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죠.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느꼈던 그 깨달음처럼 여러분도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이 글자가 얼마나 놀라운 유산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K-pop 가사를 읽고 드라마 대사를 이해하며 한국 문화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한 문자 한글 덕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꼈던 자부심과 감동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랑하며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유산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